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국민의힘 전 대표인 이준석이 낸 탄원서에서 말이 많죠. 윤 대통령을 신군부로 비유하는 절대자 신군부로 비유하는 그러한 표현을 두고 참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이런 얘기가 많죠. 사실이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과격한 표현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싸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고 욕도 심하게 하고 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과다하게 표출하거나 심한 소리를 하거나 품이 없는 언사를 할 때는 결국에는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품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그릇에 대해서 어떤 포용성과 그릇과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지느냐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품이 없는 언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품위 있는 언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이죠. 전략적으로라도. 이제 이렇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탄원서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쓸 수는 있겠지만 당대표로 복귀 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 가처분 사건에서 이기더라도 새로운 징계를 또 먹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지세라는 것이 이제 많이 이런 누가 따르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 어려울 때 인간의 어떤 근본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윤석열 검사가 핍박당할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회자되고 이렇게 부각이 된 거죠. 자기 형편이 어렵고 참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지방으로 좌천이 되고 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금도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말의 품위를 언행의 품위를 지켜야만이 내일이 있다. 그걸 국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가끔씩은 참 어리석은 같기도 하고 뭔가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명하고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것이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전부 표출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나 한 인간으로서나 적절하지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탄원서에 내는 거야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라고 쓰든 본인의 자유지만 어떻게 지난 문 정권의 독주, 뭐 독재에 가까운 독주에 대항해서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군부라면은 노태우 뭐 전두환 거기 80년대 무력으로 집권했던 신군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나? 그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이다. 전혀 국민의
납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세계고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얻을 것도 없다.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신망을 잃으면 다음에 신당을 창당한다든가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지지세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이 역할을 했던 것은 어찌됐든 젊은 30대 당 대표가 보수당의 당 대표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신선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점 빼고는 없습니다. 그 당 대표로 된 것 자체가 어떤 신선했다 이런 것이지 그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모습들은 뭔가 대인의 풍모를 젊었지만 큰 그릇에 풍모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되면 열심히 밀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계속 회방하고 뭔가 가출 사건을 일으키고 안 도와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그거로서 끝나고 이제 다음에 뭔가를 잘해보려면 이런 어려운 난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징계를 당했는데 어떤 반성이라든가 뭐 일단 이제 물론 몸을 낮추고 물러난다든가 이런 것이 일단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모습이죠. 뭐 어찌됐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것은 없고 이제 오로지 이제 윤핵관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난 일색으로 가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정치에 내일이 있느냐 이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행보다. 결국에는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떤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라는 것은 지능이죠. 지능으로만 사람의 행동이 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격과 인격, 캐릭터 이런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자기의 언행을 일치를 하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그러한 도덕성, 실천적인 이성 이것이 또 겸비가 되어야 이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지지세를 모을 수가 있는데 머리만 좋아가지고 어떻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이제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카 유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죠. 그것은 뭐 조사를 하면 되고 하겠지만 또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이제 그 당사자인 배소연 씨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헷갈리는 것이 이제 뭐 7만 8천 원 법카 의혹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부인한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법카 사용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선거 기간 중에 사용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에 기부행위 금지라든가 이런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쫓겨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9월 9일에 쫓겨서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법카 의혹이라는 것은 아직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은 이제 배소연이가 이제
조사를 또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니까 영장 심사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 일정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7만 8천 원이 법카라고 하니까 그동안 뭐 몇 천만 원 또는 뭡니까 고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국민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했던 것은 주로 7만 8천 원이라는 것은 선거법 위반 중에 사용한 그런 부분이다. 선거 기간 중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시효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소시효 보름 남기고 수사 속도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중 선거 기간에 행해졌던 어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소시효가 보름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체가 이게 뇌물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야 될 변호사비를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내줬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돈을 직접 수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이라는 것인데 공무원이 받은 관련 것은 그러한 것은 공소시효가 보름 남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된다. 계속적인 수사를 이제 스타트를 했죠. 이제 공소시효가 때문에 수사의 물꼬가 터져가지고 이제 수사가 더욱더 이제 속도를 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점이 많아가지고 2년 뒤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5년 뒤에 있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참 이재명 의원이 어떻게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심히 우려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너무나 많은 이제 조사를 하고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과연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기사를 말씀드리면 농민에 대한 얘기죠. 풍년인데 눈물이 난다. 쌀값 폭락. 모든 원자재와 어떤 밀가루, 옥수수, 가스 할 거 없이 다 올라가는데 쌀값만 폭락이 된다. 이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논농사, 쌀농사가 풍년이었는데 눈물이 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참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농토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곳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조금 어떤 지목 변경이라든가 형질 변경 이런 거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 특용작물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거 잘 못하는 그러한 농민들은 이 농토가 그냥 쓸모없는 땅 비슷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것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 한우를 키우든지 무슨 달래라든가 이런 작물을 키우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쌀농사 해가지고는 전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자식 공부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농토는 그냥 농토로서 딴 용도로 쓰지 못하고 어떤 지목 변경 이런 것도 잘 해주지 않고 계속 규정을 강화한다는 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고 물론
이렇게 뭐 식량 작업은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식량을 하려니 하니까 농사를 지으려니까 전부 손해만 나고 결국엔 돈벌이를 못하니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농토에 대한 어떤 정책도 현실에 맞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전체 국민의 식량 작업을 위해서 일부가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특별한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